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6강 시간으로서 8. 건축물의 높이 제한 9. 특별 건축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건데, 먼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땅 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 자, 가로구역이라는 건 거리가 짜에 길로 짜예요.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자, 요런 지역들, 이런 지역, 하나의 도로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 지역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죠.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서의 높이를 제한을 하는데,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은 첫 번째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권자죠.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는 경우, 공고하는 가로구역. 자, 이런 경우는 허가권자는 이제 가로구역, 그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을 말한다. 방금 설명드린 그런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이런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요 A 가로구역이라면 A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30m로 한다, 뭐 20m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그 이상 높이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근데 그냥 허가권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허가권자가 이걸 지정을 하려면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십시오. 심의를 하고, 그리고 이걸 거친 후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서 지정 공고를 하는 거죠. 자,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뭐 이걸 일일이 다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최고 높이가, 자, 두 번째는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럴 때도 원칙을 만들어 줘야죠, 법률에서는. 그래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의 수평고리의 1.5배. 자, 1.5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1.5배까지 된다는 얘기죠. 1.5배까지. 자, 그러면 이 1.5배까지만 되니까 그 1.5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땅.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쪽에 어떤 건물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 도로입니다. 이게 도로면 전면도로, 앞쪽이죠. 앞쪽을 본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자, 여기 도로의 경계선이 있어요.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자, 이 도로의 수평거리. 예를 들어서 이게 10m라면, 10m. 그러면 이 건물은 최대 높이를 몇 배까지 할 수 있다?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1.5배까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10m에 1.5배니까 이 높이는 최대 10 곱하기 1.5. 그러니까 15m가 되는 겁니다. 15m. 자, 이 15m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길이가 수평 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길면 길수록 건축물의 높이는 높아지는 것이고, 이 거리가 짧아지면 5m라면은 7.5m밖에 안 되는 거죠. 작아지는 겁니다. 도로의 수평 거리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조 등. 자, 1조. 햇빛입니다. 햇빛하고 관련해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인데, 첫 번째 전용 주거지하고 일반 주거지요. 자, 전용 주거지요.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자, 이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건축주례를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든. 자, 이게 대지가 있어요. 자, 대지가.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자, 인접 대지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면 인접 대지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가 뭐 이쪽에 있는 대지가 될 겁니다. 자, 있으면 자, 여기서 어떤 건축물을 여기다 내가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 하늘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건물을 뭐 2층을 짓든 1층을 짓든 이 건물을 짓는데 정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인접한 대지 경계선. 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우라는 얘기죠. 왜? 바짝 붙으면 이 인접대지 경계선에 가까이 붙으면 여기도 건물이 있을 테니까 햇빛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 좀 띄워줘요. 왜? 북쪽이니까 햇빛이 남쪽에서 이렇게 비치면 내가 북쪽 가까이 북쪽에 있는 쪽에다 집을 지면 이쪽에 건물 짓는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도 햇빛을 받으라고 일조를 받으라고 일정 넓이를 띄게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높이 9m. 자, 이렇게 짓는 건물이 높이가 자, 내가 짓는 건물의 높이가 9m를 기준으로 9m 이하인 경우에 자, 9m 이하인 경우에는 요 띄는 거를 얼마를 해라? 1.5m 이상을 띄어라는 얘기예요. 1.5m 이상을 띄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1.5m. 그러니까 여기서 8m면 1.5m 띄면 되는 거예요. 이상이니까. 자, 그런데 이 높이가 방금은 9m 이하인 건데 이 높이가 9m를 초과할 때, 자, 초과입니다. 초과. 넘으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이 띄는 거리를 어떻게 하냐? 그때는 해당 건축물, 내가 짓는 건축물 높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이 이렇게도 지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뭐 2층으로 짓고, 어떤 부분은 1층으로 짓고,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9m가 넘고, 이것도 9m가 넘었다면, A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B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그 건물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자, 높게 지을수록 이 뛰는 거리가 멀어지고 낮으면 좀 낮게 짓는 거는 이렇게 좀 뛰는 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게 그 높이의 2분의 1을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m라면 5m를 넘으라는 얘기예요. 5m를. 자, 이런 얘기고, 다만 이제 단서 조항이 있죠.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도로 너비 20m 이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 앞에 20m가 되는 도로가 있어. 너비가 20m야. 도로의 너비가.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띄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도로를 끼고 있으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 있는데 보면 건물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많잖아요. 이런 규정을 건축 조례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요 다음 이제 정남방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높이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남쪽에 있는 경계선이에요. 자, 정남 방향이니까 아까는 전북 방향인데 이번에는 4개 있어. 자, 이 4 대지가 있으면 인접한 대지가 자, 인접한 대지가 남쪽이란 얘기야, 이번에는. 그럼 경계석이 밑에 쪽에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이때. 자, 이때의 높이는 요때는 특별 규정으로서 정남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 남쪽 대지에 대해서는 방금 2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높이 이하로 따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번 규정 말고도 왜 남쪽이니까 남쪽에 있는 집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자, 이거 뭔 얘기냐면 다만 이렇게 정해서 정남 방향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구청 이게
건축 허가권자들입니다. 건축 허가권자들. 허가권자들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요거는 대상 지역이 따로 있어. 그게 8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 두 번째는 대지 조성 사업지구. 세 번째는 이제 광역개발권 뭐 이렇게 쭉 나와. 그렇게 해갖고 8번째에서 전국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8가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한 번씩 꼭 읽어주시기 바래요. 특히 6번까지는 이게 뭐 택지, 대지, 뭐 정비구역 이런 아는데 7번하고 8번에는 뭔 대목이 나오냐면 7번은 정북 방향으로 북쪽 방향이에요. 북쪽 방향으로 전국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고 8번은 전국 방향에 있는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합의한 경우. 이 두 가지는 정남이 아니야. 조건이 지금은 정남 방향에 인접대줘야 거리를 띄는 걸 배우는데 요 7번, 8번에는 정북 방향이라고 조건은 또.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남 방향이 아니라 정북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북 방향, 정남 방향이고 세 번째가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문장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참 몇 년에 걸쳐서 강의하다가 이해할동 말동 했는데, 자,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주변에 아파트를 한번 보시고,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방금 1번의 정북방향 규정 말고, 근데 이 공동주택, 요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부터 우리가 봐야겠죠. 이건 어느 지역이냐면, 그 상업지역 중에서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어야 돼. 외지역이니까. 두 번째, 중심 상업지역도 아니어야 돼. 이거 외지역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만 적용이 안 돼. 이 지역에서만. 자, 공동주택. 이 규정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돼. 항상 높이 그러면 이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하입니다. 최고 높이 그러면 그게 최고야. 그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첫 번째가 이제 건축물,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숙사는 물론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기숙사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아파트의 높이. 자, 이제 땅이 있고 이제 지으면 이 높이야 돼, 높이. 이 높이에 대한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에서 봤을 때, 자, 내 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데, 자,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다고 쳐요.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면 채광창이 있어요. 채광창. 이게 햇빛을 받는 아파트 거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쪽에 내가 채광창을, 여기다 채광창을 뒀어. 자, 이렇게 채광창을 뒀다면 이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 자, 이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각 방향이니까 왼쪽 직각, 오른쪽 직각 두 군데잖아요. 자, 이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자, 여기에서 어떤 대지가 있으면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여기 경계선이에요. 이쪽도 맞아요. 이게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2배 이하일 것. 요 경우에, 자, 이 인덕대로부터 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10m라면, 요 건물은 2배 이하로 주니까 이 건물의 높이는 20m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 좌우.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 아파트는 이거 10m 아니라 훨씬 좁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인접대지가 바로 인접해 있질 않고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인접대지가 이쯤에 있는 거야. 자, 인접대지. 그러면 이 인접대지 경계선이 여기다 여기. 여기서부터 이 거리의 2배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여기 바짝 붙여 지어도 바짝 붙여 지어도 거리가 있으니까 높게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라고 지금. 그리고 이 수평거리, 좌우고 거리, 요거 수평거리. 이 규정이 요 수평거리의 2배 이하. 자, 이 수평거리에 수평한 거리의 2배 이하니까 2배, 최대한 2배까지 높이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린 상업지구하고, 자, 근린 상업지구 그리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에서는 4배까지로도 올라갑니다. 4배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게 근린 상업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옆에 있는 인접대지하고 요 사이 거리가 10m라면 근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는 4배까지니까 40m까지 질 수 있는 거예요, 높이를. 그 얘기예요, 바로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접한 대지들하고 얘기고, 인접한 대지. 첫 번째 이제 인접, 그 좌우로. 두 번째가 같은 대지에 2동 이상, 자, 아파트 2동 이상 할 수 있잖아요. 2동 이상. 같은 대지에. 뭐 같은 대지에, 뭐 하나의 대지에 다 같은 말이에요. 1대지에 다 같은 말입니다. 대지가 하나 있어. 자, 쉽게 대지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를 이렇게 질 수도 있잖아요. 2개. 또 이렇게 질 수도 있지만 이 대지가 너무 넓어. 이렇게도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높이에 대한 거예요. 자,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 자, 이렇게 채광창이 있는 벽면을 얘기하면, 자,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의 건축물. 그러면 직각방향, 채광창이 있는 거에 직각방향이 이쪽이라는 얘기합니다. 이쪽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측벽에 서로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측벽과 측벽일 때 요건 4m 이상이면 되는데, 4m 이상이면 되는데,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짓는 경우. 이건 측벽과 측벽은 아니죠. 자, 이렇게 짓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건물이 있다면, 자, 이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거리는 그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에 있는 건축물에 있는 요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요 사이 거리에 이 사이 거리는 각 부분 높이의 0.5배, 즉 지금 말하는 이 0.5배는 아까는 거리의 2배였고 지금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라는 얘기예요. 얘기가 좀 달라져. 이 거리를 띄어야 하는 거야.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이 10m라면 요 2개 사이의 거리는 5m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5배. 네,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범하는 정의를 띄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규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은 읽어보세요. 그건 사실 중개하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건물이 띄어서 짓든 작게 짓든 우리가 중개할 때가 설명할 거냐고요. 아니야. 관련은 없지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야 돼요. 이해만 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 자,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아까 두 번째가 정남, 첫 번째가 정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는 거지? 뭘 배우는 거야? 일조권, 햇빛,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정이에요. 이런 거, 정북방향 규정, 정남방향 규정, 공동주택 규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요. 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허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려면
이것도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고시를 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할 때는 정하기 전에 30일, 자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을 시켜야 돼. 공적으로 다 보여줘야 돼. 공람을 시켜야 돼. 그리고 나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 1조건 학교를 위한 조건이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항상 예외적인 게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요. 지문으로. 맞는 걸로 살짝 바꿔서. 어느 경우냐면 2층 이하. 자, 2층 이하. 건물이 2층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8m 이하. 이런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1조건 확보를 위한 이 규정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 그러니까 2층 이하고 8m 이하면 그런 건물들은 의외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1조건 확보를 위한 거를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왜? 조그만 건물이니까 대지 자체가 좁아. 대지가 좁은데 옆집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이걸 띄어서 짓게 하면 건물 자체가 너무 좁아지는 거야.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조건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건축. 건축을 하는데 특별하게 건축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한 거예요. 자, 특별건축구역입니다. 특별건축구역. 자, 이 특별건축구역은 건축 자체가 아주 특별한 거니까 특별하잖아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그런 건축을 왜 만드냐? 도시 경관을 아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 경관 창출, 그리고 어떤 건설 기술 같은 것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하는가? 특별 건축 구역의 지정권자는 바로 국토 대양부 장관이 됩니다. 대양부 장관. 자, 그리고 지정 대상은, 자,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죠. 대상 지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떤 도시 또는 지역, 이런 도시 지역의 사업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업구역, 특별건축 사업구역이에요. 사업구역. 이런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에 한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지정할 수 없는 지역. 항상 없는 예외적인 거 조심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수 없죠. 개발이 제한됐는데 거기다 특별한 건축 지어라? 안 되죠, 말이. 자, 자연공원. 자연자 들어가면 다 보존하는 거야. 예외적인 거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관리지역 중에 관리지역 종류가 저희가 알기 아니에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관리지역. 보전은 절대 보존이야. 이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생산은 농업생산, 농업지역, 농림지역에 준한데, 자연 여기서는 개발 좀 가능한 거예요. 자연공원은 지정할 수 없어요. 자연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자연을 보존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용도지역 배울 때요. 용도지역 배울 때 보관농자 나오잖아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거 자연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외적인 게 딱 하나 있어. 자연자 들어가도 어디냐면 이 도시지역 중에, 도시지역은 또 내놓은 아시죠? 하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뉘는데, 이 녹지지역이 세 순으로 나뉘죠. 보존 녹지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보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보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개발이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 생산을 생각하면 돼. 농림 지역의 주변에서는 녹지 지역이야. 이건 조금 제일 개발이 가능한 건 잘 부득이한 경우에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해라. 요거만 자연자 들어갔는데 개발이 가능한 거고, 그 외에는 다 이 자연자보다 더 심하게 개발 못하는 게 보존자 들어가는 건 다 개발을 못한다고 보면 돼요. 자연환경 끝에 가서 보존지역이에요. 보존지역. 예. 관리지역 중에 보존관리지역 이런 건 거의 개발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정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개발지역구역, 두 번째 자연공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접도구역. 접도는 도로 같은 게 접해 있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해요. 접도구역. 네 번째가 보존산지. 산지인데 보존해야 되는 산지야. 보존자 들어가면 개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보존자 들어가면요. 네 번째는 이제 군사시설 같은 거.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 요 다섯 가지는 지정할 수 없어요. 특별 건축구역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면 시험 문제 내기 딱 편한 거예요. 다음은 특별 건축구역 지정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특별 지정구역 이제 지정 그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해양부장에는 물론 지정을 하지만 바로 지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죠. 먼저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 지정을 신청해요, 그게. 이거는 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이제 지정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러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그걸 봐서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들어온 건축위원회를 중앙건축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앙건축위에서 뭐 한다? 건축위원회 그러면 다 심의해, 심의를 해. 심의를 하고, 이 심의를 했는데 괜찮아.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제서야 지정을 하면, 지정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시를 해야죠. 고시. 관보에 고시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고시를 하고 관련 서류 같은 거를 이제 지정 신청 기관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서류를.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 같은 경우 여기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건축기준 등이 어떤 특례사항,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런 특례사항을 적용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6강 그 건축법 중에 8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특별 건축구역을 배웠는데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이 높이 제한이. 이 높이 제한은 좀 어려우면 동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책에 있는 내용을 쭉 훑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 있고 1조 햇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이해갑니다. 자, 그렇게 여유있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